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농협, 순천농협조합장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4선에 도전하는 후보와 이에 맞선 3명의 후보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산불로 얼룩졌습니다. 순천에서는 산림 47헥타르가 소실됐고 화순과 무안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벚꽃이 핀다고 알려진 부산 대화학교 벚나무가 꽃망울을 틔웠습니다. 이달 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단 조립장 후보지 선정을 앞둔 가운데 전남도가 최적지로 고흥을 언급해 논란입니다. 경쟁 후보지인 순천시는 유감을 나타내며 전남도의 중립적인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농협이 순천에 있습니다. 바로 순천농협인데요. 18,000여 명의 조합원을 이끌 새 수장을 뽑는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4선에 도전하는 후보와 이에 맞선 3명의 후보들을 서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조합원 18,400여 명, 전체 자산 2조 원.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순천농협.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강성채 후보는 2006년과 2015년, 2019년 진검다리 3선 조합장을 지낸 인물로 4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안정된 성장과 조합원 중심의 동반 성장을 내세우며 자산 규모 5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최남유 후보는 세대 교체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순천농협 경영지원본부장 등 36년 농협 경험을 갖췄습니다. 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편익 증진, 변화와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기호 3번 최규현 후보는 순천농협 8개 지점의 지점장을 지낸 인물로 경영 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 후보는 조합원 농산물 제값받기 판매체계 구축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중간 유통체계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조원익 후보입니다. 순천농협 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농협 근무 40년 경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는 장기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장목반을 중심으로 한 농가의 소득 증대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조합원 18,000여 명의 새 수장을 뽑는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1층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포함해 지역 15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산불로 얼룩졌습니다. 주로 쓰레기를 태우거나 순간의 실수 때문에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야산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진화대원들이 곳곳에 흩어진 불길을 잡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지난 3일 낮 2시쯤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산불은 5시간 반 만에 잡혔지만 잔불 정리가 이튿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7헥타르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과수원에서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과 인접한 야산에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지난 4일 낮 2시쯤 화순에서도 산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0.5헥타르가 불에 타거나 걸렸습니다.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튀어 산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5일 무안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묘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씨가 날려 산불로 번진 겁니다. 앞서 지난 3일 보성에서도 산불이 발생했고 약 1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산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조립장 설립 부지를 두고 고흥과 순천, 창원 지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남도가 고흥군을 최적지로 꼽았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원이 우주발사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그와 연계해 고흥이 단조립장 설립지로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말쯤 우주발사체 생산시설 설립 부지를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이달 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전남도가 고흥군을 최적지라고 언급한 가운데 순천시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순천시는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이 후보지 선정 평가 결과도 나오기 전에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조립장 후보지로 최적지라는 발언을 했다며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도의 엄중한 중립이 필요하다며 양시군의 분쟁을 격화시키고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건립 예정인 탄소중립 에듀센터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 20억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행안부 재정투자심사가 통과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기업도시 5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환경부와 전남도, 해남군이 사업비 425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무원과 기업인, 전문가 등 연간 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시설과 탄소중립 정책, 기술 사례를 체험하는 시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3월 6일은 봄의 세 번째 절기인 경칩입니다. 겨울잠에 빠져있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봄꽃들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렸고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농민들도 영농활동을 준비하느라 덩달아 분주해졌는데요. 혹독했던 한파가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 봄이 찾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수민 기자가 성큼 다가온 봄 소식을 전합니다. 나뭇가지에 진분홍색 꽃들이 매달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벚꽃이 핀다고 알려진 부산 배화학교 벚나무입니다. 다른 벚꽃보다 한 달여가량 먼저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해 봄의 정취를 전해줍니다. 겨우내 움츠려 있던 꿀벌은 꽃 사이를 오가며 분주합니다. 성큼 찾아온 계절의 변화, 시민들도 반가운 마음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겨우 이제 뭐 몽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뭐 만개 피었네. 아주 보기 좋네요.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시민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경칩인 6일, 부산 기장은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랐고 경남 의령도 18도를 웃돌았습니다. 대구 역시 낮 기온이 18도를 넘겼고 목포가 14도, 정읍이 16도를 기록했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포근하겠습니다. 특히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부지방의 벚꽃은 3월 26일에서 31일 사이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6일, 부산이 27일, 창원이 28일, 목포가 29일로 예상되며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4월 첫째 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전남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31일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전남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2022년 임금교섭이 6개월 넘게 지지부진하는 등 참담한 상황이라며 불성실한 교섭과 노사 협의 거부에 대응하고자 오는 3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시도교육청이 정부 각 기구가 정한 최소임금 인상 기준조차 무시하고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시키려 한다며 앞으로 남은 교섭에서도 시도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을 감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합니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10건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며 단축된 일제 입식, 출하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 결과 전남에서는 올해 2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절약 운동에 동참했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이달 안에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수돗물 사용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절감했을 경우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3월 3일 현재 목포의 상수 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은 20.6%로 심각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관광협회를 방문해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첫 해외 홍보에 나섰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등으로 꾸려진 선박람회 홍보단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과 3일 샌프란시스코 관광협회와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본사 등의 관계자를 만나 선박람회 개최를 알리고 관련 업무 협업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람회 홍보단은 현지 시간 5일부터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가든스테이 예약 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가든스테이는 순천만 국가정원 내 198만 제곱미터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는 프로그램이며 순천에서 기른 식자재를 활용해 셰프가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숙박동은 국가정원 내 생태체험 교육장과 동천제방에 마련되며 35동 80명 수용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예약은 오는 10일부터 가능하며 가든스테이 예약 시 박람회 입장권 2일권이 제공됩니다. 현대 삼호중공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에 나섭니다. 현대 삼호중공업은 오는 12월까지 직업 위험도가 높은 상시 근로자가 많은 사회협력사 10곳에 대해 안전진단을 벌인 뒤 각 업체별 진단 결과를 전달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과 함께 안전담당자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선박 블록업체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결함이 있는지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안전장치를 보급합니다. 가스 안전장치는 지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로 광양시는 250개 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LPG 금속 배관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55세 이상 시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입니다. 광양시는 이달 중순까지 대상 가구를 조사해 5월부터 시공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무안군의회가 285회 임시회를 열고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6일 임시회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1회 추가 경정 예산과 조례안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무안군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기존 예산 5,978억 원보다 1,024억 원 증가한 7,002억 원 규모입니다. 한편 임시회 첫날 김봉성 의회 운영기획위원장과 이윤택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각각 신혼부부 지원 정책과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시기에 해남군을 찾은 선수단 규모가 4만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동계 훈련 기간에 모두 14개 종목에서 134개 팀을 유치해 4만여 명의 전지훈련팀이 지역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선수단이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장흥댐과 탐진강의 물을 활용해 냉난방 시설을 구축하는 친환경 스마트 그린 도시가 완공될 전망입니다. 장흥군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장흥읍 일원에 수열 원수 라인을 구성하고 시범 실증 단지 등을 구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흥군은 해당 시스템이 기관 등에 도입되면 온실가스 45% 감축, 미세먼지 42% 저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